자, 이제 마지막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 조건부 확률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표본 공간, 현재 표본 공간에 바로 제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게 되는 거야.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 여태까지 모든 확률을 봤지만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만큼은 제한사항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나는 제한사항을 던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고르시면 되죠. 하지만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뭐 한다? 3배수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제한사항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뭐다?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건부 확률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렇게 앞쪽에서 먼저 나에게 배경을 던져줍니다. 여기다 배경을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뭐뭐 할 때라고 설명하는 이 제한 상황이 이 표본 공간이 생기는데 이 표본 공간에 반드시 제한 상황이 있다. 표본 공간에 제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 제한 상황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A다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일 때 뭐뭐뭐뭐 1 확률을 구하세요. 이게 되는 거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사건. 그래서 여기선 B라는 상황을 구해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 때라는 것이 사선 한번 그어주시고 앞쪽에 있는 이 배경과 내용을 분리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 출제하는 방법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한 사항이 발생을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 상황 발생.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시험에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에게 표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표를 줄 거야. 그럼 이 표라는 것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하면 배경을 줄 때 특징이 한 가지 대상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대상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은 A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집합, 요거를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또 하나의 질문을 할게. 당신은 B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다. 이게 된 거야. 우리가 앞에서 조건부 확률 개념 정리했을 때도 알려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 여기 100명의 학생이 있어요. 저기 남자 손 들어봐. 그럼 남자가 쫙 600명 손 들었어요. 60명이 손 들었어요. 그러면 남자가 60. 그럼 나머지 손 안 든 사람은 여자. 이게 되겠죠? 자, 손 내리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안경 쓰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한다는 게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표본 공간은 이런 모습을 갖춘다. 그래서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이 상황은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일반적인 확률이 아니고 나는 A 중에서만 관찰하겠어 라고 하기 때문에 P, B바 A다 라고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표본 공간은 누구다? 바로 A가 표본 공간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A만 관찰해줘. 그러면 여기가 NA만 관찰해줘. 그러니까 표본 공간을 벗어나 버리면 이건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B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표본 공간 안에 있는 것만 나는 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N, A, 교집합 B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체 개수인 S로 나눠준다면 동의어가 되는 건 바로 PA분의 PA 교집합 B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확률값을 구해줘 라고 설명할 거고 잘 보시면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영역이 현재 보면은 이 A라는 영역이 있는데 B 때문에 이게 두 개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내는 방법은 A를 통째로 주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를 통째로 주지 말자. 그러면 A를 통째로 안 준다는 것의 의미가 뭔데? 라고 할 텐데 이 A라는 값을 이렇게 줄 거야.
A는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 B에 속하는 A와 B에 속하지 않는 A. 그래서 현재 이것은 A 교집합 B 플러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세상에는 두 개로 나눠져. A가 있는데 A는 말이야. B에 속하는 A와 B에 속하지 않는 A로 나눠진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지금 이 상황을 굳이 이렇게 내가 말로 설명할 필요 있을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줄 때는 이렇게 표로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A 여집합. 그리고 여기는 B의 여집합. 자, 이렇게 해서 나는 표를 구성해서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영역의 값도 몇 개로? 총 4개로 갈라지니까 여기를 살짝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하자. 그럼 여기를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 교집합 B는 A라고 하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B라고 하자. A의 바깥쪽이야? 근데 B야. 그럼 여기가 C, 여기는 D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이 표를 줄게. 그럼 이 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와 같다? 바로 이 벤 다이어그램과 똑같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저 값들을 하나하나 마킹해서 값을 구해주면 돼. 다시 말하면 이 벤 다이어그램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표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표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건부 확률 풀 때 A를 바로 구하면 좋겠지만 상대방은 절대 그렇게 줄 생각이 없으니까 상대방은 이렇게 쪼개서 나한테 PA 값을 주겠구나 라는 걸 꼭 알고 문제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배경을 표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거 실생활 문제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실생활 문제가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떤 행동을 하거나 공을 뽑는다, 주사위를 굴린다, 동전을 튕긴다 이런 행동을 아예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나한테 뭘 줄 거냐? 바로 수량. 몇 명, 몇 개 이렇게 해서 양을 알려줄 거야. 개수를 알려줄 거야. 개수. 또는 내가 너한테 확률값 줄게. 확률값. 뭐분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비율을 줄게 라고 해서 비율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제공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어봤지만 단 한 번도 문제항 지문 안에 분수값이나 아니면 이렇게 퍼센테이지 값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는 없죠. 자, 이렇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밖에 없다? 조건부 확률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수량을 공개해주고 데이터를 분석해줘 라고 한다면 이건 100% 뭐다? 조건부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바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교집합의 확률 구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S, 그리고 여기는 A, 여기는 B.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게 이 확률 값들을 하나씩 구해주길 바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심화해주면 감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감출 거야. 그럼 어디다 감출 수 있을까?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조건부 확률 안에 감출 거야. 확률 안에 감춘다. 자, 요 사실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짝 왼쪽으로 가보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야? 바로 PA분의 PA 교집합 B. 바로 요렇게. 나는 교집합의 확률이 있는데 그 교집합의 확률을 조건부 확률 안에다가 딱 숨겨놓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공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거기서 목적은 뭐다? 바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실생활 문제. 실생활 문제. 자, 지금부터는 어떤 행동을 나는 취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실생활 문제가 나온다면
상대방이 앞에 뭘 깔아줄까? 라고 한다면 배경을 깔아줄 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배경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 배경이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배경. 배경은 기본적으로 글씨를 뭐로? 그림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뭐뭐뭐 할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뭐뭐 1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출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상대방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A였을 때 B일 확률을 가져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선 한번 살짝 그어주고 첫 번째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표본 공간 구하기가 되는 거야. 표본 공간 구하기. 바로 A. 그래서 실제 조건부 확률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아셔야 됩니다. 표본 공간 A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값을 구하는 것보다 값뿐만 아니고 값과 동시에 AND 내용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구하기.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바로 조건부 확률 구하면 되겠죠? P, B바 A 구해줘 라고 한다면 이거는 PA분의 PA 교집합 B가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건 A 값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아, 표본관을 자세하게 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야 A 안에 속해져 있는 B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크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PA 교집합 B 플러스 PA 교집합 B의 여집합 분의 PA 교집합 B라고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다 써줄게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PA분의 PA 교집합 B와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중에서 PA 교집합 B를 구해줘 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PA 교집합 B가 여기랑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처가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요걸 꼭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A 교집합 B가 각각의 경우를 구하겠죠. 표본 공간을. 그랬을 때 여기서 전부 다 A 교집합 B로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다 분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현재 네모 더하기 세모분의 네모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면 문제가 매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기에 딱 있네 라고 해서 바로 구해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이렇게 하면서 각각에서 이 B에 해당하는 상황이 각각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계속 나와서 이 값들을 합쳐주는 경우도 생겨난다.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사방에 퍼져 있는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A 교집합 B라고 하기에 여기는 A하고 상관없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B에 들어가지 않는 A들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킬러 문항은 각각의 경우마다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표본공간 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값뿐만 아니고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바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